안녕하세요. 트렌드버드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켜야 할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길, 즉 연결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AI 시대에 숨겨진 혈관, 연결 기술의 혁신과 그 중심에 있는 한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거대한 M&A 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빛으로 통신하는 시대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미래를 열어갈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은 어디인지 오늘 영상 하나로 그 거대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 특히 통신과 데이터 센터 칩의 강자인 마벨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셀레스티얼 AI라는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 스타트업을 정역 인수했다는 소식이었죠. 시장은 이 M&A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벨은 왜 이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의 핵심, 바로 연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면서 진짜 문제는 AI 칩의 연산 속도가 아니라 이 칩과 저 칩 사이, 그리고 칩과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역과 터미널, 그리고 집까지 가는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의 길을 구리선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구리선은 너무 많은 전기를 쓰고 열이 나고 신호 간섭이 생기는 등 명확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셀레스티얼 AI는 바로 이 구리기를 빛의 길로 바꾸는, 즉 포토닉 패브릭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빛은 구리선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벨은 이번 인수를 통해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인터커넥트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는 마벨이 단순히 칩을 만들어 파는 회사를 넘어 AI 인프라 전체의 구조를 설계하는 핵심 솔루션 제공자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케일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연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서버 렉과 렉을 멀리 연결하는 것을 스케일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 예를 들면 서버 기판 위에서 칩과 메모리 또는 칩과 칩을 바로 옆에서 연결하는 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마벨은 원래 이더넷 스위치 같은 제품으로 스케일아웃, 즉 멀리 연결하는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셀레스티얼 AI를 인수하면서 칩들을 바로 옆에서 빛으로 묶어버리는 스케일업 기술까지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 건설만 하던 회사가 이제 도심의 도로망과 주차장 사업까지 다 하겠다고 나선 것과 같습니다. AI 반도체 연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기존 시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엄청난 포석입니다. 메이벨의 M&A 딜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AI 시대의 병목 중 하나가 광학 기술이 될 수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분야를 정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포엣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포엣의 모든 기술은 단 하나의 핵심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광학 인터포저라는 독점 기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칩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기존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포엣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를 만드는 표준시 MOS 공정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실리콘 웨이퍼라는 동그란 반도체판 위에 아래층에는 전기가 흐르는 길을 만들고 위층에는 빛이 지나다니는 길, 즉 광도파로를 함께 만들어버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바로 포토닉스의 반도체화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원래 광학 부품 산업은 거의 수공업에 가까웠습니다. 레이저, 렌즈, 필터 같은 부품들을 장인이 하나하나 정밀하게 맞춰서 조립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량 생산도 어려웠죠. 그런데 포엣은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이미 검증된 반도체 생산 방식을 활용해서 레이저 다이오드나 드라이버 IC 같은 핵심 부품들을 플립칩이라는 방식으로 한 번에 자동으로 정확하게 딱딱 올려놓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던 정밀 조립 과정을 자동화된 반도체 공정으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덕분에 복잡한 광학 엔진을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포엣은 이 광학 인터포저 기술을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라이트와 블레이저입니다. 스타라이트는 AI 칩을 위한 패키지형 광원입니다. 쉽게 말해 AI 칩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빛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작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칩처럼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 광원, 즉 이 LS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스타라이트 제품은 이미 2023년에 셀레스티얼 AI로부터 선구매 주문을 확보하면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현재 현장 테스트용으로 수천 개의 광학 엔진을 선적할 예정입니다. 블레이저는 스타라이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강력한 고출력 광원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넣는 CPO 같은 차세대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포에슨 스웨덴의 시버스 반도체와 손잡고 이 블레이저 기술 기반의 외부 광원 모듈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6년 말까지 양산 준비를 완료해서 연간 10억 달러, 즉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외부 광원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엣 기술이 다른 회사들보다 뛰어난 점이 뭔데? 그들만의 강력한 무기, 즉 경제적 해자는 뭐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포엣의 해자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통합의 유연성입니다. 인텔 같은 회사는 모든 광학 부품을 실리콘이라는 단일 재료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모놀리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실리콘이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 즉 레이저를 만드는 데는 최적의 재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포엣은 다릅니다. 기반이 되는 길은 실리콘으로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레이저 같은 부품은 인듐 인화물처럼 빛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최고의 재료를 가져와서 그 위에 조립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각 기능에 가장 최적화된 재료를 골라 쓸 수 있으니 당연히 광원 성능과 유연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존 광학 엔진 조립 비용의 최대 70%는 사람이 직접 하던 정밀 정렬 공정에서 나왔습니다. 포엣은 이 과정을 반도체 웨이퍼 레벨의 자동화 공정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기존 방식 대비 조립 비용을 최대 50%나 절감하고 부품 수를 30개에서 6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어떤 제품은 기존 솔루션보다 무려 75%나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처럼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시장에서 이 정도의 원가 경쟁력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획기적인 전력 효율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정이 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이 정말 중요하죠. 포엣의 기술은 전자부품과 광학 부품을 칩 하나에 아주 가깝게 통합해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포엣의 인터포저 구조는 기존 방식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30%나 줄일 수 있고 비트당 에너지 소모는 무려 15.8배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전력 효율 개선은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화와 속도 향상입니다. 모든 부품을 칩 하나 크기로 집적했으니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건 당연하고 불필요한 연결선을 제거해서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대 34배나 낮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포엣은 단순히 기술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이걸 실제로 시장에 팔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익명의 선도적인 시스템 통합 업체로부터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5억 원 규모의 800GHz 광학 엔진 첫 생산 주문을 확보했고 폭스콘, 럭스쉐어 같은 업계 최고의 리더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생산 파트너들과 함께 연간 1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하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벨과 셀레스티얼 AI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들과 포엣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엣은 마벨이 인수한 셀레스티얼 AI에게 있어서 여러 공급 업체 중 하나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정확한 기여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셀레스티얼 AI의 포토닉 패브릭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고품질의 빛을 끊임없이 뿜어주는 심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엣의 스타라이트 광원 모듈이 그 심장 역할을 합니다. 포엣이 만들어준 빛이 데이터 신호가 되어 셀레스티얼 AI의 시스템 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포엣의 기술이 없으면 셀레스티얼 AI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인 셈입니다. 실제로 두 회사는 2022년부터 단순히 부품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레스티얼 AI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광학 인터포저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왔습니다. 범용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으로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마벨이 셀레스티얼 AI를 인수한 이후 이 파트너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셀레스티얼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프리트 버크는 우리는 포엣 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을 계속하게 되어 기쁘다고 직접 언급하며 마벨 인수 이후에도 파트너십이 굳건히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다. 마벨 같은 거대 반도체 기업이 셀레스티얼 AI의 기술 가치를 인정한 것인데 그 기술의 심장을 공급하는 포엣의 기술적 가치 또한 간접적으로 시장이 인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마벨이 셀레스티얼 AI의 사업을 확장하면 할수록 그 핵심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포엣의 역할과 매출 또한 자연스럽게 함께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포엣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셀레스티얼 AI뿐만 아니라 다른 광학기술 회사들에게도 필수적인 외부 광원 시장에서 가장 앞선 솔루션을 제공하며 CPO 생태계 전체의 핵심 조력자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벨의 셀레스티얼 AI 인수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전쟁터가 연결 기술, 특히 광학 기술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포토닉스의 반도체화라는 혁신적인 비전으로 압도적인 비용, 전력, 성능의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포엣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기술주든 상용화 및 양상 과정에서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포엣은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과 손잡고 구체적인 수주 성과를 만들어내며 그 가능성을 현실로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